한국은행이 9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원화 실험을 시작했고요. 정부가 내 돈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편리한 기술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감시 사회의 시작입니까? 오늘 양쪽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세요. 시작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93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9,423만 7천원, 달러로는 약 62,60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일 대비 2% 정도 올랐고요. 오늘은 기사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은행이 9개 은행과 디지털 원화 실험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합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이 100억 개가 블록체인으로 결제하는 시대에서 CBD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겁니다. 오늘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 양쪽 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볼게요. 코인데스크, 한국은행이 9개 은행과 CBDC 실제 테스트를 시작했다. CBDC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원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 지폐 그리고 동전, 실물 현금, 그리고 은행 앱에 찍히는 그냥 숫자. 근데 CBDC는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입니다. 은행 앱 숫자랑 달라요. 지금 은행 앱 숫자는 국민은행이 관리해요, 신한은행이 관리해요, 하나은행이 관리해요, 농협이 관리해요. 각 은행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관리합니다. 한국은행 로고 띄워주세요. 요걸 왜 만드냐면은 한국은행 담당자가 직접 말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은 약 1-2% 정도 되고 대형마트는 약 1.5% 정도 됩니다. 적어 보이죠? 근데 하루 매출이 300만원인 편의점이 있다면 하루 수수료가 3만원에서 6만원을 떼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90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CBDC로 결제하면 이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하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뭘 테스트하냐면 정부 보조금을 디지털 원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 요런 것들을 원화로, 디지털 원화로 이제 CBDC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했냐면 정부가 국고에서 은행으로 돈 이체하고요, 은행에서 기업으로 이체하고요, 기업에서 지원 대상자로 이체하면서 중간 단계가 이 세 단계가 넘어가면서 걸리는 시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CBDC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가 디지털 원화로 직접 입금 뿅, 굉장히 간편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고 싸고 투명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술 발전이고 편리함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CBDC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살 수 있죠. 밥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저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데 뭐든 살 수 있어요.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CBDC가 나오면 구삼아, 너 이 돈은 비트코인에만 사야 된다. 비트코인만 써야 돼. 나 주식 사고 싶은데 못 씁니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16푼만 살 수 있어요. 이 돈은 6개월 안에 써야 해요. 안 쓰면 소멸시킬 겁니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코드로 넣으면 그대로 작용되는 게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현금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사탕 사도 아무도 몰라요. CBDC로 사면은 언제 932가 어디서 사탕을 얼마에 샀는지 다 기록이 되고, 그걸 누가 본다? 한국은행이 볼 수 있고 정부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섭기도 한 이유지만 편리하기도 한 이유죠.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은행들이 CBDC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 기사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한국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원화, 뭐였죠? CBDC고요.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가 만들 수도 있고 토스가 만들 수도 있고 1코인 1원으로 고정된 디지털 돈이에요. 이 둘은 원래 따로 논의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둘을 합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칠까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면 뒤에 진짜 돈이 쌓여있는 거 아시죠? 테더 서클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뒤에 금고에 현금이나 예금이나 국채를 넣어서 1:1 비율로 보유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한국은 그 금고에 한국은행 CBDC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 뒤에 한국은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카카오가 만든 코인인데 뒤에서 한국은행이 받쳐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올라가고 투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민간 코인이 한국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국가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감시를 하게 될 겁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양쪽 다 봐야 하겠죠? 자, 편리함으로 보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지방정부정책기금이 추적이 더 쉬워졌다라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이 엄청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지방자치자치 보조금, 뭐 지역화폐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다 추적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산 낭비 줄일 수도 있고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통제 쪽으로 보면은 이미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이미 수억 명이 쓰고 있고요. 이걸 중국 정부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특정 기간 안에 안 쓰면 소멸시켜, 특정 카테고리 외에는 쓰지 마,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너 거래 동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중국이니까 그렇기는 하죠. 공산당이라서. 그럼 한국은 과연 다를까요? 네, 정치적 문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기본법 계속 미뤄지고 있죠. 법 없이 기술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법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기술력이 빠른 만큼 법도 빨리 따라와 줘야겠죠. 그럼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다음 물결은 AI 에이전트와 블록체인의 퓨전 융합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6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자, AI 에이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대신 일하는 AI입니다. 지금 AI가 뭘 하죠? GPT나 뭐 클로드 같은 거에 물어보면 답변만 해줍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세상에 나올 건데, 내가 제주도 여행 계획 짜줘 라고 하면은 항공권 직접 예약해줘요, 호텔 직접 예약해요, 맛집까지 직접 다 검색하고 예약을 합니다. 결제까지 심지어 다 끝내버려요. 내가 한번 딸깍 시키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시장이 커질 거냐면요, 야트슈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회사 아니모카 브랜즈 공동 창업자가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요, 세계 인구가 각각 평균 3명에서 5명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천억 명의 AI가 서로 서비스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 명 정도 되는데 AI 에이전트가 1000억 개가 넘어가면은 사람 한 명당 AI가 12개에서 13개씩 붙어서 일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 AI들이 뭘 해야 하면은 서로 돈을 주고받고 예약까지 다 끝낸다 말씀드렸죠. 그럼 A가 AI B한테 뭔가를 부탁해요. 그럼 AI B가 수행하고 돈을 받아요. 그럼 결제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결제를 할까요? 얘가 은행에 들어갈까요? 내 은행 잔고에 들어갈 거야? 아니죠. 바로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AI는 은행 계좌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AI가 결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디지털 화폐뿐입니다. 그럼 자,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 화폐를 쓸까요? 당연히 테더랑 USDC 같은 서클 같은 거를 쓰겠죠. 그거 아니면 두 가지가 경쟁하는데 각국 CBDC, 디지털 원화 같은 것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AI 관련 기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CBDC가 나오는구나. 93의 연계력은 마치 바르셀로나와 같다. 아무튼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원화를 먼저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에이전트,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 1000억 개가 넘어가는 AI 에이전트들이 원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에 앞서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만들면요, AI들이 달러로만 결제합니다. 그럼 달러 패권이 AI 세상에서도 그대로 앞으로 20년, 30년씩 더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전략적 기회이죠. 여기 써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시드 오픈 파이낸스의 김호진 CEO는 한국이 획득한 스테이블 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AI 결제 인프라 구축의 선제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요 분이 하셨습니다. 잘생기셨죠?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AI 결제 모델을 먼저 만들면 195개 비기축 통화의 국가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95개의 나라,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기축 통화가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나라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CBDC 원화 스테이블 기반 코인으로 사용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AI 에이전트가 11EC로 결제하면은 AI가 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AI한테 시킨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감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국인인데 중국 가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면은 중국에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AI의 거래 기록이 곧 내 생활 기록이 되는 거고 전부 다 감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편리함인가? 감시인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세 가지 기사 다 봤습니다. 제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11EC는 분명히 발전입니다. 수수료가 줄어요. 결제 빨라져요. 보조금 투명해져요. AI 결제가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게 안 좋을까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고요. 프로그래밍으로 사용 처리를 제한할 수 있고요. 소멸 기한을 설정해서 답답하게 만듭니다. 특정 사람 돈을 동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범죄자 녀석 너 돈 다 막아버려. 근데 이걸 중국이 이미 하고 있고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죠. 법이고 제도고 감시에 대한 제한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칼이 있어요. 칼이 있습니다. 이 칼로 음식을 자를 수도 있고요. 이 칼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11EC가 그 칼이에요. 누가 지냐, 어떤 법으로 통제하냐,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1EC랑 이런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의 이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비트코인은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못합니다. 아무도 동결을 못합니다. 아무도 소멸 기한 못 정해요. 아무도 사용처 못 제한합니다. 그리고 2100만 개로 고정 코드로 짜여져 있어요. 어떤 정보도 건들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11EC가 통제 쪽으로 흐를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겠죠. 수요는 늘고 공급은 2100만 개로 고정, 맨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999K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마무리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이 9개 은행과 디지털 원화 실험 시작했죠. 수수료 절감과 보조금 지급이 목표입니다. 근데 모든 거래가 기록이 되는, 이렇게 감시가 되는 구조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EC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는 모델 검토 중이죠. 편리함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가 통제 범위도 넓어질 수 있고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고 있냐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AI 에이전트 1000억 개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 결제 수단을 누가 만드느냐의 싸움이 시작됐고요. 한국이 11EC로 비벼볼 수 있을지도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 속보 뉴스 그리고 실시간 차트 분석 등 구독자 한정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코인랩스 뉴스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932가 만든 요 해킹 지표로 제발 돈 좀 벌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상 배포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구독자 한정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야 하락이야 앞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신청 방법 함께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시죠. 코인랩스 실시간 뉴스, 독점 해킹 지표, 폭등 이슈 코인, 차트 분석, 이 4가지 혜택을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구독자 전용 신청 링크,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을 클릭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4가지 혜택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안내된 실시간 뉴스 채널에 미리 입장해주세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지표, 뉴스, 이슈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더 다양한 이벤트를 받아가세요.